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강인데, 해외 학술회의를 참석하느라고 지금 미국의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첫 주 수업을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첫 주 수업이어서 사실상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의 소개를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소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 놓고 볼 수 있으면 뭐 더 도움이 많이 한 학기 동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강의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를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해 뒀는데 그걸 공유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됐죠? 자, 외계사 수업 이거요. 이번 학기에 목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 55분, 5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은 15동에 있고요. 자, 외교사 수업은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그 현재가 이루어진 그 방식이나 과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사 그리고 외교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현대의 국제질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국제질서, 세계질서를 형성시킨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물론 서구의 근대 국제 질서겠죠.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 시스템,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근데 국민 국가의 시스템 체제에 대한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여기 동아시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럽의 근대 질서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확산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역사를 배웠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세계사를 학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뿐만 아니라 이 국제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국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고 또다시 어떤 다른 어떤 또 사건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이에시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끊임없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 동시에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그,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실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학기 동안 뭐 제가 강의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영상물 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영상물이 있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물을 수업 시간에 다 우리가 같이 시청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나 다른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물들의 정보를 링크 정보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두 권을 보게 될 겁니다. 김용구 선생님의 세계 외교사라고 하는 책과 이근욱 선생님의 냉전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기를 한번 책을 보여드릴게요. 공유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여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안 나와서 오케이. 자, 세계 외교사 책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 외교사 책 이런 책이 돼 있죠. 뭐 이 색깔이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판본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것을 기본적인 교재로 하고 발표를 하는 발표팀의 친구들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계 국제관계사와 외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익히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 발표하는 주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꼭 반드시 이 책을 뭐꼭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 뭐 이 책을 구매를 해서 보기보다는 뭐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의 지역 도서관에도 거의 이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뭐 그 대출을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 책 자체를 뭐 구매해도 여러분들 이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2년 판본입니다. 뭐 한 10년 전이긴 한데 뭐 그 이 세계 외교사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사실은 이 책을 쓰신 김영구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개정판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에 있는 책으로도 충분히 세계 외교사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 과거에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축적해서 써 오셨기 때문에 좀 현재의 그 대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은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인내력을 가지고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것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냉전 책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한 5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을 나중에 그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를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그 헨리 키신저의 책을 제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책이 영어 책인데 사실 최근에 번역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 후배가 외교관이 번역을 했는데요. 김성훈이라고 지금 외교부에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뉴욕 그 유엔 대표부에 근무를 하고 있죠. 어, 헨리 키신저 책이 원래 이런 영어 책인데 이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헨리 키신저 외교라고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헨리 키신저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적인 시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김영구 선생님의 세계 외교사는 그런 유럽적인 미국적인 시각을 반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그런 질서를 받아들였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세계 외교사를 공부하기에는 세계 외교사 책이 훨씬 더 적절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헨리 키신저의 그 디플로마시 외교 책을 보면 많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계획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권 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뭐 다만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구매한다기보다는 뭐또 가능하면 도서관에 있는 거 빌려서 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 세계 외교사 책의 경우는 다만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발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제 좀 적절히 발표 내용이 반영되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 외교사 책을 어디든지 구해서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책들을 봐도 좋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부분을 읽고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령 뭐 비엔나 회의면 비엔나 회의, 뭐 독일 통일이면 독일 통일, 1차 대전이면 뭐 1차 대전,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평가 부분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팀 발표가 있고, 감상문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팀 발표가 10%,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팀은 나중에 정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제가 그 온라인 강의실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감상문이 있습니다. 감상문을 3회, 3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3번을 작성하면 지금 보니까 40명이 수강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총 120개 정도 되겠죠. 12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에서 첫 시간이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빼고 해도 12번, 뭐 11번, 12번, 11번 이렇게 되니까 한 300여, 120개, 100,
3, 4, 12, 120개를 한 10개씩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매주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그 감상문과 내용들이죠. 이 감상문 내용들을 제가 그 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본인의 리뷰를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표하는 주를 빼고, 그리고 본인이 발표할 주를 빼면 이제 나머지 주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정 토론을 하는데 지정 토론을 포함해서 3주 세 번을 감상문을 올리면 되겠어. 지정 토론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정 토론조는 반드시 감상문을 올려야 되는 거다. 가령 1조가 발표를 하면 2조 학생들은 반드시 감상문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required 필수 감상문이 1회가 있는 거죠. 강의 참여 및 토론은 수업 시간에 이런 감상문을 이야기를 하고 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점수가 5%가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안 들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2학년들이 많으니까요. 원래 제가 1학년 2학기 때 국제관계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지난 가을 학기에 제가 사바티칼 리브로 연구학기를 해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어서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출석은 제 기본적인 원칙은 2번 결석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2번이 지나면 점수가 한 번 결석할 때마다 2점씩 감점되는 걸로 총 100점 만점이죠. 그리고 지각을 하는 것은 절반의 그 결석으로 체크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 학기에 약간 공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변화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공결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2번 내에 가능하면 다 포함을 시키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제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학교의 공식적인 팔러시니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전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각 주별 리딩을 읽고 와야 되는데,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각 주별 리딩을 읽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에 보면 각 주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것이지만 이제 강의한 녹화물이 있습니다. 영상물이. 그리고 영상물에 따른 강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조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교재를 읽고 그리고 영상물도 미리 보고 라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발표할 때 이해도 더 많이 될 것이고 토론을 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외교사 수업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적도 좋게 잘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정 토론조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도 잘 알겠지만 조를 정할 겁니다. 11개 조인가요? 몇 개 조였더라? 11개 조를 정할 텐데 11주 분량으로 하니까 1조부터 11조까지 정하면 40명 정도니까 3명에서 4명 정도까지 돌아가겠네요. 그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되고 그 팀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본인들 팀이 디스커션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가 만약 발표를 하게 된다면 1조부터 쭉 발표를 할 텐데 1조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2조는 지정토론조 학생들인 겁니다. 감상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한 반 페이지 정도 온라인 강의실에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감상문을 써서 이건 그건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해석을 통해서 발표팀의 설명과 해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걸 하라고 감상문 쓰라고 그러면 요약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약 기본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공간도 스페이스도 안 되겠죠. A4 반 페이지면 요약하다가 절반 반 페이지 한 페이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해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critical thinking이에요. 특히 외교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건 사회과학적인 우리가 사고를 하는 부분들 좀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MBTI 많이 하는데 좀 MBTI로 보면 T의 어떤 성향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는 것,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특히 최소한 이 수업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정 토론도는 반드시 그 주차를 해야 되고요. 1조가 발표할 때 2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정 토론조가 아닌 학생들도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이번 학기에 3번 이상의 감상문을 수업 전까지 작성해서 온라인 강의실 Q&A 게시판에 올려야 됩니다. Q&A 게시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지정 토론조 분량 한 번 있고 각자 선택 2번 해서 최소한 3번 이상을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업은 서비스 러닝 수업 대상 과목입니다.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이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졸업 요건도 이 봉사 점수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졸업하려면 봉사 점수가 있어야 되죠.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아직 봉사 점수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그 점수도 채우고 활동에 참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4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선착순으로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주에는 강의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 영상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국제학술 회의를 위해서 지금 시카고에 와 있기 때문에 시카고의 호텔 방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링크를 뭐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겠죠. 저는 녹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겠죠. 시청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자, 그 서비스 러닝 논의 얘기 말씀드렸고 팀을 선정해야 되는데 총 11개 조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출석부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정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요일에 강의를 할 때 혹은 그 전에 제가 출석부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인원들을 보고서 그 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강 3월 13일에 외교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는 이 발표는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렉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제가 온라인 강의실에 업로드를 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실을 읽어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시면 되고 각 주를 보면 또 추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추가 자료들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주제면 조금 더 진화된 혹은 조금 더 어려운 또 심화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심화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이 뭐 짧은 것도 있고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심화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강은 3월 20일이죠. 3강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19세기부터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교사를, 국제관계사를 다루는데, 물론 뭐 아주 더 옛날부터 특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또 다룰 수 있고, 그 전에 로마 시기도 뭐 다룰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19세기 이후 지난 한 200년 정도, 200여 년의 기간이죠. 뭐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모습들, 비엔나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보통 되는데, 물론 그 전부터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앞에서 짧게 우리가 여기서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계 외교사 1장에 논의가 되고 있고 3월 20일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뭐 키신저 책으로 보면 3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발표조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면 발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에는 2조가 19세기 유럽의 질서와 해외 평창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3일에는 이슬람 국제 관계에 관한 이게 오스만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주 차의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보통 뭐 7주 차나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통 보는데 뭐 여러 가지 6주 차에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외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 이해를 하고 있고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중간고사가 7주, 8주 차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마침 이 주에 제가 또 그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조금 당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7강은 중강수 이후에는 19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입니다. 이제 3주를 유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4주, 5주, 6주 차에 보면 그러니까 4조, 5조, 6조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국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론 그 이전에도 국제 관계가 있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거란 전쟁 뭐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현재의 국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근대 국제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19세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40년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동아시아가 겪어온 그리고 조선이 겪어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구한말을 넘어서서 이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냉전 시대, 대한민국 시대까지 가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8강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항과 동북아 질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3주 동안 동아시아와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청일 전쟁이나 그리고 러일 전쟁 같은 부분들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하면 관련 영상물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물을 시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상물들을 여러분들이 링크를 가지고도 좀 보시고 혹시 중간중간에 그 링크가 많아서 제가 다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링크가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목이나 이런 걸 치면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주 동안 동아시아와 조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유럽으로 옵니다. 그러면 20세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1914년에 그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여기는 추가 자료로 1차 대전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은 제가 국제학술회 출장을 또 외국에 가게 돼서 휴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주가 바로 그 저기예요. 보강주간이죠. 그러니까 보강주간에는 원래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휴강을 한 내용을 하니까 5월 15일 휴강 내용은 5월 22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보강주간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휴강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죠. 12주가 이제 2차 대전이죠. 1차 대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대전 관련된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20일 날 하는 강의는 전강기라고 그 인터워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20년 정도 20년의 위기라고 하는 E.H. 카의 책이 있죠. E.H. 카의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What is History? 그 역사는 무엇인가이지만 사실 국제정치학자로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국제관계 수업 시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로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20 Years Crisis라고 하는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20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년의 위기를 지나서 2차 대전의 논의를 하고, 뭐, 당연히 히틀러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겠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한 것이죠. 1차 대전은 주로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지만, 2차 대전은, 두 개의 전쟁이 있죠, 사실. 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소위 그 엑시스라고 그래서 그 2차 대전 일으킨 그 축이죠. 삼각축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독일 전쟁이 있고, 물론 뭐 이탈리아도 참전했지만 초기에 1944년도, 3년도에 이제 서렌더 했으니까요. 어, 저 전쟁이 이제 그 패배하고 그 항복 선언을 했으니까 독일이 이제 1945년 5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일본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돼서 45년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여기도 이제 참고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냉전의 시기로 돌아오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가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니까요. 그 냉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어, 될 겁니다. 이게 뭐 잘못했는데 휴일이 아닌데, 6월 5일이 휴일이 아니죠. 아마 이게 수업이 좀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아마 6월 6일 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요. 예,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 6월 5일에는 냉전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6월 12일에는 대탕투와 냉전의 종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6월 19일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강의 계획서 내용은 뭐 클리어한 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실에 서 이렇게 질문을 Q&A 게시판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 이메일 보이죠? 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Q&A 게시판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Q&A 게시판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 강의실을 보면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실 이렇게 옵스 또 안 되냐? 오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음? 외교사, 어, 여기 있죠. 공지사항에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2강 리딩 자료, 아까 외교사란 무엇인가, 글 있죠. 이것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외교사 강의 동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시면 외교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할 수가 있죠. 이 링크를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원래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고, 제가 강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 필요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유튜브, 유튜브로 가서, 옵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들어가 볼게요. 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공유를 하죠. 이렇게 가면 이런 그 외교사 강의에 대한 링크가 있어. 그 링크를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예, 이게 뭐 공개된 채널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는 없고요.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 여기 뭐 말정 황박사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라인 강의실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그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목록. 예, 강의 동영상이 있고 강의 슬라이드는 그 동영상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고 또 이 강의 슬라이드를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추가 자료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해외 출장을 지금 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제가 요 영상물을 여기 링크를 올려든지 아마 뭐 유튜브 쪽으로 해서 링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또 볼 수 있고 또 아마 뭐 지금 보고 있겠죠 아마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 없이 아니구나 목록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고 강의 Q&A가 있죠. 예, Q&A 여기 있습니다. 이걸 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뭐 쓰시는 방법 잘 아시죠? 눌러서 제목을 달고 감상문도 여기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상문은 첨부 파일로 올리지 말고 텍스트로 올리세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우리가 보기 좋고 수업 시간에도 바로바로 우리가 이걸 열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런 내용들로 외교사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에 대해 수업들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면요. 광고를 하나 합시다. 예. 제가 외교사뿐만 아니라 국제 현장 전문가 세미나라고 하는 수업을 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학생들이 떤 이유인지 많이 수강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외계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조금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외교사 듣는 친구들 그리고 국제관계학과 학생들 모두 글로벌 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죠. 뭐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친구도 있고 국제기구에 가고 싶었던 친구도 있고 뭐 국제 NGO에 가고 싶었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에 가더라도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뭐 저도 지금 출장을 와서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출장을 가고 싶어 또 하고 뭐 그런 업무들을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전공을 하고 뭐 복수 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하고 외계사 수업도 듣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와 관련된 뭐 공공기관이나 뭐 그 국제기구나 외교관이나 국립외교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 지난해에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선배 13학번이 국립외교원 시험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공공기관 글로벌 업무를 하는 기관에 진출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최근의 국제 질서의 변화의 모습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감각을 익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사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논술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치학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그 정도로 마치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고는 그 정도로 마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 내용을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제가 만들어서 보내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